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잠시 확인할 텐데요.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있고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될 겁니다. 이 수집된 정보는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등록이 이루어질 테고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질 테고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는 공시까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때 이 정보는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가 주된 정보가 될 테고 부수적으로 소유자에 관한 정보도 수집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주된 정보인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는 어떻게 외웠습니까? 소, 지, 면, 경, 좌표 이렇게 외웠죠. 이 소는 소재지를 얘기하고 지는 지번을 얘기하고 지는 지모, 면은 면적, 경은 경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주된 정보로서 수집이 될 겁니다. 소유자에 관한 정보도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수집이 될 겁니다. 이들이 수집된 정보는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를 통해서 등록, 관리, 공시가 될 텐데 이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는 크게 둘로 나눠진다고 했죠. 첫 번째, 가시적 지적공부. 이 가시적 지적공부를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비록 저장된 형태의 지적공부, 불가시적 지적공부 이렇게 나눈다라고 했습니다. 이 가시적 지적공부는 종이 형태로 만들어진 지적공부를 얘기하고 이 불가시적 지적공부는 컴퓨터 파일 형태의 지적공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적공부는 여러분이 꼭 외워두셔야 되는데요. 이 가시적 지적공부가 원칙적인 지적공부인데 이 가시적 지적공부는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죠. 첫 번째, 대장 형태. 이 대장 형태는 문자로 만들어진 지적공부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도면 형태. 이 도자가 그림 도자예요. 따라서 그림 형태의 지적공부를 의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경계점을, 세 번째, 경계점은 직선과 직선이 만나는 점, 경계와 경계가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그림 형태예요. 그런데 이를 좌표 형태로 전환시켜서 좌표는 X좌표, Y좌표를 얘기하는 것이고 숫자죠. 숫자니까 문자 형태의 정보라고 얘기합니다. 이 그림 형태의 정보를 문자 형태의 정보로 전환시켜서 등록한 장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얘기합니다. 요거는 그림 형태의 정보, 도면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요거는 문자 형태의 정보, 대장의 형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면의 내용과 대장의 형식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중간적 성격의 장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 출제됐던 지문이에요. 중간적 성격의 장부다. 그 다음에 대장 형태의 장부는 네 가지가 있죠. 토지 대장, 그리고 임야 대장, 그리고 공유지 연명부, 그리고 대지권 등록부. 이건 공통점이 문자 형태로 만들어진 장부입니다. 그리고 이 도면 형태의 장부는 토지 대장에 등록된 토지들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림 형태로 만든 장부가 지적도. 이건 세트로 움직인다고 했죠. 임야 대장에 등록된 토지들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림 형태로 만들어진 장부가 임야도. 그래서 도면 형태의 장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적 지적공부는 7가지 형태로 존재하고 이건 별책으로 만든다고 했죠. 종이니까. 그리고 이거는 하나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 8개의 지적공부가 존재한다라고 했고요. 요 자체로 출제합니다. 다음 중 지적공부가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를 하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물론 틀리는 분은 안 계셔요. 이때 이 각각의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등록사항 이후에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물론 올해는 1문제만 나왔습니다. 근데 보통은 2문제 정도가 나와요. 이 소재 지번은 어느 행정구역에 있는 몇 번지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라는 것을 여기다가 표시해야 되니까 모든 지적공부에 다 등록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모든 지적공부에 다 등록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딱 4군데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명칭, 지적도, 임야도, 부호. 기억나시죠? 토지대장 그리고 임야대장 요 2개의 장부는 지적공부 중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갖고 있는 가장 완전한 형태의 지적공부예요. 따라서 지목이 등록이 될 때도 정식 명칭으로 등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다 출제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지적도와 임야도에도 등록이 된다고 했죠. 여기는 부호로 등록을 한다고 했습니다. 부호는 24개는 두 문자를 따서 만들고 4개는 차문자를 따서 만드는데 차문자를 따서 만든 부호 4가지 뭐가 있었습니까?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그리고 유원지. 요 4개는 두 번째 글자를 따서 만든 겁니다.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 그렇죠. 그 다음에 요 면적은 어디에 등록한다고 했죠?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에만 등록이 이루어지고 경계는 직선이니까 그림 형태의 지적 공부인 지적도와 임야도에만 등록을 한다고 했습니다. 좌표값은 당연히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이 될 테고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문자 형태의 정보예요. 그렇죠. 따라서 문자 형태의 지적 공부인 토지 대장, 그리고 임야 대장, 그리고 공유지, 연명부, 그리고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와 축척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는 일치한다고 했죠. 그래서 축지법 요걸 좀 외워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축지법.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좀 요번에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외우셔도 여기서 출제되는 문제 대부분 다 득점하실 수가 있습니다. 2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요때 요 가시적 지적 공부는 지적소관청이 청사 지하에 지적서고라는 창고를 설치해서 여기서 영구히 보존한다고 했습니다. 영구 보존 장부예요. 그렇다면 반출이 허용되느냐? 요게 문제가 되는데 원칙은 반출이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지적서고 밖으로 나가게 되면 분실, 소실, 훼손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예외가 존재하죠. 예외. 요 예외는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천재지변이 발생한다면 천재지변 더욱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될 겁니다. 천재지변이 발생한다면 더욱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될 테고 두 번째, 요 지적소관청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국가기관의 승인이 있다면 그때는 반출이 허용이 될 겁니다. 한 단계 더 높은 국가기관은 보통 지적소관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을 의미하니까 얘보다 한 단계 높은 국가기관은 누굽니까?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있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반출이 허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불가시적 지적 공부는 어디서 보관한다고 했죠? 시, 도 또는 시, 군, 구마다 지적, 정보, 관리 체계를 설치해서 여기서 영구히 보존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컴퓨터 파일 형태니까 반출과는 관련이 없어요. 반출은 종이 형태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에요. 요거. 컴퓨터 파일 형태는 복제라는 말을 쓰지 반출이라는 용어를 아예 쓰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 정도 좀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죠. 그러면 책을 보십니다. 66쪽에 지적공부의 비치 보전 여기부터 보실 텐데 지적공부의 보전 이렇게 나와 있죠. 어디다 보관한다고요? 청사 지하에 지적서고라는 창고를 설치해서 그곳에서 영구히 보존하게 될 겁니다. 컴퓨터 파일 형태는 창고에서 보관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제외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동글뱅이 2번을 보시면 지적공부를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경우에는 지적정보관리체계에서 영구히 보존하는데 이때 시도지사가 추가되어 있죠. 맞습니까? 여기에 지적소관청은 누굴 얘기합니까? 시, 군, 시장, 군수, 구청장을 의미하죠.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누가 추가되어 있습니까? 시도가 추가되어 있어요. 이런 거 갖고 장난치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여기는 시군구인데 저기는 시도지사가 추가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될 테고 지적공부의 보관 방법 그건 읽어보시면 될 테고 지적서고의 설치 기준 이렇게 나와 있죠. 요게 올해 출제가 됐어요. 요거 오른쪽을 보시면 4번 있습니까? 4번 보시면
창문과 출입문은 이중으로 하되 바깥쪽 문은 반드시 철제로 하고 안쪽 문은 곤충, 쥐 등이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철망 등을 설치할 것. 이렇게 돼 있죠. 요 바깥쪽과 안쪽을 바꿔서 출제를 했어요. 올해. 그러면 이건 출제가 오래됐으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냐? 그건 아니에요. 이젠 나올 가능성 없겠죠. 그렇겠죠. 네,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여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출제하는 것은 그냥 예쁘게 틀려주시면 돼요. 이런 거 맞히시면 출제자가 아주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눈 감고 찍으시면 돼요. 보통 객관식 지문 찍을 때 이런 건 전혀 여러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시험장에 가셔서. 그러면 이제 객관식 지문 오지선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어떤 지문을 찍어야 되냐? 가능하면 긴 거. 뭐 그렇게 찍으시면 돼요. 가능하면 긴 거, 긴 지문. 긴 지문을 선택하셔야 되고 길이가 비슷한 게 있겠죠. 있지 않겠습니까? 길이가 비슷하면 아래쪽 거를 선택하는 겁니다. 아래쪽 거. 그리고 또 선택하는 방법은 사회과학에서 만이라는 용어는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이라는 용어가 있을 때 그런 걸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가능하면 긴 거를 찍으시고 그 다음에 긴 거가 비슷하면 그때는 아래쪽 거를 찍으시고 뭐 이렇게 찍으시는 겁니다. 그런 거 하나도 없다. 그러면 한 3번이나 4번을 찍으셔요. 뭐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운이 좋으면 맞추실 테고 그 다음에 거기 67쪽에 지적 공부의 반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칙 반출할 수 없다. 왜? 반출하게 되면 분실, 소실, 훼손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반출은 그 원칙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겠죠. 천재지변 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 이런 것들은 모의고사에서 단골로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단골로. 그 다음에 지적공부의 복제 나와 있고요. 이 지적공부의 복제는 거기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나와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 요거 유념하시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의 설치 나와 있는데 거기 국토교통부 장관 보이십니까? 네, 그 밑줄 하나 쳐두시고요. 2번을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 보이십니까? 밑줄 쳐두시고요. 올해도 나왔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요청이라는 단어 보이십니까? 요청 밑줄 치시고요. 그리고 여백에다가 오른쪽 여백에다가 이런 단어 하나 써두세요. 이런 단어 주가 공보 이렇게 써 넣으시고요. 앞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뒤에는 요청 이렇게 써 넣으시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가 공보 요청 네, 이렇게 써 넣으십니다. 주가 공보 그러면 거기 보시면 주민등록 전산자료 있습니까? 있어요? 네, 주 동그라미 가족관계 등록 전산자료 있습니까? 네, 가 동그라미 부동산 등기 전산자료 있습니까? 부 동그라미 그 다음에 공시지가 전산자료 있습니까? 있죠? 공 동그라미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가 공부를 요청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가 공부를 요청했다. 이런 것들도 모의고사에서 단골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본 시험에서도 단골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넘겨보시면 68쪽에 지적공부의 공개 이런 것들은 이거는 기초과정이 아니니까 다음 순환에 보실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뭐 나오는 게 뻔해요. 그래서 넘기겠습니다. 쭉 넘기셔요. 쭉. 72쪽을 보시면 부동산 종합공부라는 것이 보이는데 부동산은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건물, 토지.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적제도를 보고 있는 거죠. 지적제도. 무슨 뜻입니까? 토지, 정보와 관련된 제도를 지적제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는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건물이. 맞습니까? 그래서 부동산이니까 토지뿐만 아니라 뭐도 포함된다고요? 건물이. 그렇죠. 그리고 종합이라는 표현이 있죠. 종합이라는 얘기는 토지, 건물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종합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공적인 정보, 이게 부동산 종합공부라는 정보입니다. 토지, 건물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공적인 정보, 이게 부동산 종합공부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적공부일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죠. 왜?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까. 건물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 종합적인 정보가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 종합적인 정보는 그 밑에 보시면 5가지가 있죠.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 이거는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정보죠.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보이십니까? 그렇죠. 두 번째,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이는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는 정보예요.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시면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등록사항인데 아마 공법 시간에 기가 닳도록 들으실 겁니다.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오른쪽을 보시면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보이십니까? 이게 우리 중개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죠. 왜? 수수료가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그 다음에 기타 나와 있는데 기타 보시면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있죠. 박스에.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되는 종합적인 정보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 번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인 토지 표시와 소유자. 두 번째, 건축물 대장의 등록사항인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세 번째,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의 등록사항인 토지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네 번째,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등기부의 등기사항인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 요 5가지는 무조건 암기되셔야 합니다. 물론 지금부터 외우실 필요는 없겠죠. 반복하면서 저절로 암기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다 할 수는 없고요. 이제 74쪽의 지적공부의 복구를 보겠습니다. 지적공부의 복구.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있을 테고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될 겁니다. 수집되는 방법은 뭐라고요? 조사와 측량, 소재, 지번, 지목은 조사, 면적, 경계, 좌표값은 측량. 그렇죠. 이 수집된 정보는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토지의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등록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질 테고 궁극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는 공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공시해야 돼요. 이를 지적제도라고 불렀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지적공부가 멸실이 된다든지 크게 훼손이 됐더라는 겁니다. 이 멸실이라는 단어는 법률 용어인데요. 멸은 소멸되었다라는 뜻이고 실은 분실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소멸되거나 분실되었을 때 이를 멸실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크게 망가진 것을 훼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 지적공부가 멸실 훼손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공시 기능은 어떻게 될까요? 중단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공시 기능이 절대로 중단돼서는 안 돼요. 절대로 중단돼서는 안 되니까 이 지적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만들어야 될 겁니다. 토지의 표시 부분도 다시 만들어야 될 테고 소유자에 관한 부분도 다시 만들어야 될 겁니다. 이를 지적공부를 복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지적공부가 멸실훼손이 되었을 때 이를 다시 만드는 거, 이를 지적공부를 복구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이 지적공부 복구는 첫 번째, 지체 없이 복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공시 기능이 중단되는 것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겠죠. 가능하면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따라서 지체 없이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적소관청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국가기관의 승인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있어서는 필요가 없겠습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승인을 받아서 복구해야 된다면 그만큼 공시 기능이 중단된 상태가 길어집니다. 따라서 승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틀린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복구한다. 그러면 틀린 질문이 돼요.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복구한다. 이렇게 자주 출제되는데 틀린 질문이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또한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복구해야 된다. 이런 문구도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틀린 지문입니다. 그러면 신청이 없을 때는 그러면 공식 기능이 계속 중단된 상태로 내버려둬야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소유자의 신청을 받을 여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가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주 출제가 되는 지문이고요. 두 번째, 토지의 표시는 이 토지의 표시 뭐가 있죠? 소재, 지번, 지모, 면적, 경계, 좌표. 그러한 토지의 표시와 관련된 관계 자료, 관련 자료 갖고 토지의 표시를 복구해야 될 겁니다. 관련 자료 갖고. 그러면 이 토지 표시에 관한 관련 자료, 이것은 멸실 훼손 당시의 관련 자료인지 아니면 복구 당시의 관련 자료인지 이게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면 복구와 멸실 훼손은 어느 게 먼저 일어나는 겁니까? 멸실 훼손. 그렇죠. 이 시점은 지적 공부가 멸실된다든지 훼손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은 복구되는 시점이에요. 지적 공부가. 그런데 이 중간에 여기 멸실 훼손 시점과 복구 시점에 시간적인 갭이 존재하죠. 맞습니까? 이 중간에 관련 자료가 위조가 된다든지 변조가 된다든지 허위로 작성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멸실 훼손 당시에 관련 자료를 가지고 복구한다면 이러한 자료들은 복구 자료가 될 수 없겠죠. 그런데 이 시점에 관련 자료 갖고 복구한다면 이러한 자료가 복구 자료가 될 가능성이 나타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 관련 자료 갖고 복구해야 되겠습니까? 멸실 훼손 시점에 관련 자료 갖고 복구해야 됩니다.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멸실 훼손 당시에 관련 자료 갖고 복구하는 것이지 복구 당시에 관련 자료 갖고 복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관련 자료 중에서 계획이라는 단어가 붙은 자료들은 복구 자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계획이라는 문구가 붙은 자료들은 확정된 자료가 아니에요. 세상 일이 계획대로 되는 건 없죠.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계획은 한 5, 6월쯤 되면 한 80점, 90점 이렇게 나온다라고 계획을 세웠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10월달 가면 합격만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세상 일은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계획이라는 문구가 붙으면 이건 미확정 자료입니다. 따라서 복구 자료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소유자의 복구 자료는 등기부가 있다면 등기부, 등기부가 없다면 법원의 확정 판결 갖고 복구하는 겁니다. 소유자 부분은 기준이 등기부예요. 그래서 등기부가 있다면 등기부 갖고 복구하는 것이고 등기부가 없다면 법원의 판결인 확정 판결 갖고 복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출제가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것들이 출제가 개념과 관련해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 더 출제가 되는 게 있는데 복구 절차 올해도 나왔습니다. 복구 절차가 출제가 됩니다. 복구 절차가. 그래서 이 복구 절차는 순서까지 암기하셔야 되는데 그 순서가 암기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유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순서가 어렵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좀 개념이 용어들이 좀 익숙해지시면 프린터로 해서 계속 반복해서 복구 절차는 암기가 되실 겁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를 지적공부의 복구라고 얘기합니다. 지적공부의 복구. 그래서 의의를 보시면 지적공부가 멸실 훼손되었을 때 이를 다시 만드는 것을 지적공부의 복구라고 되어 있고 거기 셋째 줄 보시면 지적소관청이라는 문구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런데 가로를 보시면 불가시적 지적공부 즉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형태의 지적공부는 누가 추가되어 있습니까? 시도지사가 추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도지사 나와 있죠. 시도지사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없어졌을 때 시도지사도 복구해야 될 겁니다. 원칙은 즉 가시적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이지만 컴퓨터 파일 형태는 누가 추가된다고요? 시도지사가.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2번 설명했고요. 3번 복구자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건 뭐 구태여 외울 필요가 없죠. 네. 그 다음에 복구 절차 나중에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77쪽에 토지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나와 있는데 요것 좀 보겠습니다. 토지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여기에 한 필지 토지가 있을 테고, 한 필지 토지가 있을 테고,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될 겁니다. 수집되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했죠. 조사와 측량을 통해서 수집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 정보는, 주된 정보는 뭐죠? 토지의 뭐예요? 표시.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는 뭐가 있죠? 빨리 얘기하세요. 소, 지, 면, 경, 좌표. 소는 뭡니까? 소재. 지는 지번. 지는 지모. 면은 면적. 경은 경계. 그리고 좌표. 이게 토지 표시로서 주된 정보가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소유자에 관한 정보도 부수적으로 수집한다고 했죠. 소유자 정보 뭡니까?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될 겁니다. 이때 이 토지의 표시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했죠. 즉 토지의 표시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 토지의 표시가 변경되는 것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토지에 관한 정보가 달라진다라고 해서 달을 이자에 움직일 동자를 써서 토지 이동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억나시죠? 좀 이상하지 용어가. 이상한 건 다 일본 애들이 만든 용어예요. 토지 이동. 토지의 표시가 달라진다. 달을 이자에 움직일 동자를 써서 달라진다. 그런데 나중에 두 가지가 추가가 됐다고 했죠.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는 것을 여기에 추가를 시켰고, 토지의 표시를 말소하는 것을 여기에 추가시켰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 정보들은 어디에 등록이 됩니까?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지적소관청에 의해 등록이 될 테고,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질 테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가 공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달라졌다라고 한다면 달라진 내용을 여기다가 반영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달라진 내용을 여기다가 반영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토지 이동에 의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고 해서 토지 이동 정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또한 토지 소유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소유자 변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달라졌으니까 달라진 바를 여기다가 반영을 해야 되죠. 이걸 뭐라고 얘기했죠? 소유자 정리라고 얘기를 했죠.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고 해서 지적 정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적 정리. 그래서 이 지적 정리는 토지 이동 정리와 소유자 정리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지적 정리 한 파트인 토지 이동 정리, 이 토지 이동 정리가 일어나게 된 원인은 뭡니까? 토지 이동이죠. 그래서 이 토지 이동은 우리 지적제도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시험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이 토지 이동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일반적 토지 이동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죠? 특수한 토지 이동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일반적 토지 이동은 토지 자체에 변화가 있어서 지적 공부를 고치는 경우, 이를 일반적 토지 이동이라고 불렀고요. 토지 자체에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적 공부를 고쳐야 되는 경우, 이를 특수한 토지 이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일반적 토지 이동은 첫 번째 신규 등록, 두 번째 등록 전환, 세 번째는 뭘까요? 분할, 네 번째는 합병, 다섯 번째는 그렇죠, 지목 변경, 여섯 번째는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것. 그래서 요 일반적 토지 이동은 골고루 출제한다라고 했습니다. 꼭 외워두셔야 돼요. 용어가 익숙해지셔야 되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 그렇죠.
그 다음에 특수한 토지 이동은 어떻게 외웠죠? 등, 축, 지, 도, 행. 이렇게 외웠습니다. 등, 축, 지, 도, 행. 등, 축, 지, 도, 행. 등은 뭘까요? 등록상의 오류 정정. 줄여서 등록상의 점정. 축척은 뭘까요? 축척 변경. 지는요, 지번 변경. 그 다음에 토는 토지의 표시 방법 변경. 행은요, 행정구역 변경. 그렇죠. 행정구역 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그래서 특수한 토지 이동은 등축, 지토행 이렇게 암기하셨는데 이 두 가지가 집중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축적 변경 외울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숫자 위주로. 그래서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물론 축적 변경에서 틀리는 분은 안 계셔요. 왜냐면 워낙 반복을 많이 할 테니까. 그 다음에 등록상 정정 이것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네, 이 두 가지가 집중적으로 출제가 돼요. 그렇다면 이 축적 변경 아니요. 이 토지 이동은 누가 결정하는 걸까요? 누가 결정하는 걸까요?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토지 이동의 결정권자는 지적소관청이에요. 그리고 지적소관청이 결정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결정된 바를 지적공부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즉 토지 이동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이 지적공부는 누가 관리합니까? 지적소관청이. 맞습니까? 지적소관청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결정도 누가 한다고요?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지 이동에 대해서 토지 이동은 지적소관청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토지 이동에 대한 지적소관청의 결정은 행정처분이냐 아니면 행정처분이 아니냐 이게 법적으로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토지 이동에 대한 지적소관청의 결정이 행정처분으로 봐야 되느냐 행정처분이 아닌 것으로 봐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행정처분으로 보게 되면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서 불만이 있는 자가 이 토지 이동에 대한 지적소관청의 결정을 번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이 아닌 것으로 보게 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정소송법에는 행정처분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딱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래서 이 토지 이동에 대한 지적소관청의 결정이 행정처분이면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서 번복시킬 수가 있는데 행정처분이 아닌 것으로 보게 되면 우리 행정소송법에 의해서 번복시킬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러면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서 번복시킬 수가 있다는 입장이 누구의 입장이었느냐면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의 입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서 번복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 대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정면으로 충돌을 일으킨 사안이에요. 요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정면으로 충돌을 일으켰냐면 어떤 토지의 소유자가 지목을 바꿔달라고 지적소관청에 신청했습니다. 전이었는데 대지로 바꿔달라고 지적소관청에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지적소관청이 이걸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목 변경도 토지 이동에 대한 것입니까? 토지 이동에 대한 거죠. 그런데 지적소관청이 거부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불쾌해요? 안 불쾌해요? 불쾌하죠.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했더니 대법원에서는 이거는 행정처분이 아니니까 소송 자체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열받은 토지 소유자가 헌법재판소로 갔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니까 이거 취소해달라. 그랬더니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이 틀렸다 이렇게 판시한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걸 무시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관들 중에서 최고 엘리트는 대법원으로 가요. 예전에 사법시험에서 100명을 뽑을 때 1등부터 30등까지는 법관, 그 다음에 30등부터 60등까지는 검사, 그리고 나머지는 변호사, 이렇게 됐었습니다. 300명 뽑을 때는 1등부터 100등까지는 판사, 100등부터 200등까지는 검사, 그리고 나머지는 변호사, 이렇게 암묵적으로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람은 그 법관 중에서 최고 엘리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판사 출신도 있고 검사 출신도 있고 변호사 출신도 있고, 그래서 대법원이 자신 나름대로 엘리트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받겠죠. 대법원 판결을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요게. 그랬더니 대법원이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이 취소가 됐던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힌트. 그 당시에 모든 국가고시는 그 판례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사건이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도 요 정도는 나옵니다. 요 정도는. 그리고 하나 더. 지목 변경에 대한 지적소관청의 거부 처분에 대해서 헌재와 대법원이 정면으로 충돌을 일으킨 사안이에요. 그래서 요 용어도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토지 이동에 대한 결정은 행정처분이고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안은 지목 변경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 요 정도는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지금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계속 반복할 거니까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토지 이동에 대한 지적소관청의 결정은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면 원칙은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신청. 그런데 일정한 기간 동안에 신청이 없을 때는 이때는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결정을 합니다. 원칙은 신청. 일정한 기간 동안에 신청이 없을 때는 직권으로라도 결정을 해요. 왜요? 토지의 표시는 국가가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일정한 자가 신청하지 아니할 때는 지적소관청은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직권으로라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안 되실까요? 토지 이동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라는 정보는 국가가 통치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 수집하는 정보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바뀌었다면 당연히 이건 통치권 행사를 위한 정보니까 국가가 결정을 해야 돼요. 다만 자본주의 사회이니까 소유자의 신청을 먼저 기다립니다. 근데 소유자가 신청하지 아니할 때는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라도 결정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요게 원칙은 뭐라고요? 신청. 다만 일정한 기간 동안에 신청이 없다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라도 결정을 해야만 되더라는 겁니다. 이때 신청은 원칙이 소유자가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토지 이동에 대해서 신청함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다만 예외가 두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제3자가 소유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토지 이동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대위는 대신하는 지위에서라는 뜻이에요. 소유자가 신청하지 아니할 때 제3자가 소유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토지 이동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이 특례 규정이라는 것은 특별한 예외 규정이라는 뜻이에요. 특별한 예외 규정. 이 특별한 예외 규정은 어느 경우냐면 토지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토지 개발 사업에는 어떤 게 있느냐면 도시개발 사업 또는 지방 같은 경우는 경지정리 사업. 도시개발 사업이나 경지정리 사업 같은 도시개발 사업이나 경지정리 사업 같은 토지에 대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두 개를 썼네.
이때는 소유자의 신청권을 처음부터 박탈합니다. 그 이유는 이 토지개발 사업은 공공성이 대단히 강한 사업입니다. 공공성이 대단히 강한 사업인데 소유자에게 신청권을 인정하게 되면 이게 중구난방이 돼버려요. 어떤 토지 소유자는 신청할 테고 어떤 토지 소유자는 신청 안 하게 될 테고, 그렇다면 토지개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겠습니까?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토지 소유자의 신청권을 박탈합니다. 박탈하고 이 개발 사업을 주관하는 사업 시행자가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자의 신청권을 처음부터 박탈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예외 규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이것도 기초과정은 아니에요, 사실. 이건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거는 이해가 될 것도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기초과정.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좀 어렵다, 그런 것들은 기본과정 아니면 심화과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법과목은 반복이 가장 중요한데요, 11월, 12월도 그냥 흩어버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반복을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저는 기초과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과정까지 갈 거예요. 그러면 1, 2월 달에 조금은 더 쉽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한 번 반복이 된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소유자의 신청권을 어떻게 한다고요? 박탈해버립니다. 이유는 너무나도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라서 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면 토지 소유자가 토지 이동을 원할 때 있겠죠? 원할 때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누가 신청권을 가지니까? 개발사업 시행자가 가지니까.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원할 때 사업 시행자에게 신청해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겠죠. 왜? 직접 신청권은 박탈됐다고 했죠. 따라서 신청권이 있는 사업 시행자에게 신청해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이 문구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대위 신청, 이거는 뭐 기억 아직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워낙 중요하지만 아직은 좀 어렵게 느껴지실 테니까. 첫 번째, 공공사. 두 번째,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세 번째, 공동주택의 부지가 되는 경우. 네 번째, 채권자 대위 신청. 이런 경우에는 소유자의 신청권을 다른 자가 대신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은 어려우실 테니까. 시험과 관련해서는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험과 관련해서는.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소유자를 대위해서 신청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소유자일 때는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나 지자체를 대신해서 신청합니다. 공동주택의 부지가 되는 경우에는 관리인이나 사업시행자가 대신 신청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인 소유자를 대신해서 이 토지 등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네 가지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은 좀 어렵습니다. 용어 자체가 생소하니까. 네. 요 직권도 절차가 있는데 요 네 가지가 순서까지 출제가 됩니다. 직권에 의한 경우에도. 그래서 지금은 뭐만 좀 기억해 두셔야 되냐면 토지 이동 결정은 누가 한다고요? 지적소 관청이. 이 결정을 위해서는 누군가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 신청은 원칙은 누구의 신청입니까? 소유자 신청. 신청이 일정 기간 동안에 없을 때는 지적소 관청은 마냥 기다립니까? 기다리지 않습니까? 기다리지 않습니다. 직권으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이 정도만 좀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외의 거는 전부 다 기본 과정의 내용이에요. 네, 그럼 책을 좀 보겠습니다. 토지 이동의 의 나와 있는데 아까 보셨죠?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게 뭐라고요? 토지 이동.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11월 달에는. 두 번째, 토지 이동의 9번 설명했고요. 넘기겠습니다. 거기 2번을 보시면 원칙, 토지 이동의 결정은 누가 한다고요? 지적소 관청이.
그런데 이 지적소관청이 결정하기 위해선 원칙은 뭐가 필요합니까? 소유자의 신청이 일정 기간 동안에 없을 때는 지적소관청은 어떻게 한다고요? 직권으로 결정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원칙인 신청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신청 보시면 원칙은 소유자의 신청. 두 번째, 제3자가 소유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신청하는 경우 있다고 했죠. 오른쪽을 보시면 특례 규정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예외, 신청이 없을지라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보실 거냐면 일반적 토지 이동에 관한 신규 등록부터 차례로 보실 겁니다. 차례로. 그런데 아직은 좀 어렵기 때문에 개념 위주로 보실 거예요. 개념 위주로. 그러면 먼저 신규 등록부터 보겠습니다. 쉬었다 가죠? 그냥 할까요? 쉬었다 가고 싶은데. 신규 등록만 보겠습니다. 개념 위주로 보실 거예요.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한 번도 지적공부에 등록된 적이 없는 미등록 토지예요. 미는 아닐 미자예요. 등록이 된 적이 없다라는 뜻이죠. 한 번도 지적공부에 등록된 적이 없는 미등록 토지입니다. 그러면 이 미등록 토지는 이 토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서 지적공부에 토지의 표시 부분과 소유자 부분을 등록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등록하는 거니까 이 등록은 뭐가 되겠습니까? 처음으로 등록한다고 해서 신규 등록 이렇게 부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미등록 토지는 어떠한 경우에 나오느냐면 첫 번째, 바다를 메꾸면 토지가 생기죠. 이를 공유수면 매립지라고 불러요. 공유수면은 바다란 뜻이고 매립한 토지, 공유수면 매립지. 그래서 바다를 메꿔서 토지가 만들어진 것을 공유수면 매립지라고 부르는데 그럼 이 공유수면 매립지 처음에 지적공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미등록 토지예요. 그러면 지적공부에 처음 등록할 때 이게 뭐라고요? 신규 등록.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무인도가 처음으로 발견됐다는 겁니다. 무인도를 최초로 발견했다면 이것도 지적공부 존재하지 않겠죠. 이때도 그 토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서 지적공부에 처음으로 등록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를 신규 등록이라고 불러요. 이 신규 등록과 관련해서 몇 가지가 출제가 되는데 원칙은 소유자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신청하지 아니할 때 마냥 기다릴 수는 없겠죠. 따라서 소유자가 60일 동안 신청하지 않게 되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라도 신규 등록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며칠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할 때 60일 이내에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게 되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이때 요 소유자 부분도 등록되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신규 등록을 신청할 때 등기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은 등기부가 만들어지기 전 단계예요. 그러면 등기부를 기준으로 소유자 부분을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신규 등록을 신청하는 토지 소유자는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소관청에게 증명해야 됩니다. 이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가지가 또한 출제가 됩니다. 4가지. 뭐 아직은 외우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뭘까요? 네? 거기 책에 있잖아요. 책. 법원의 확정 판결. 두 번째는 준공검사 확인증. 세 번째는 협의서. 네 번째는 기타. 요것이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뭐 이런 게 있다라고만 생각하셔요. 아직은 개념만 보시면 됩니다. 다시요. 한 번도 지적공부에 등록된 적이 없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맨 처음으로 등록하는 거 신규 등록이라고 부르고 이는 토지 소유자가 60일 이내에 신청함이 원칙인데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한다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셔야 될 게 뭐죠? 등록전환. 등록전환 요거는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요거는 네.